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하루 만에 또 힘이 빠진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1% 넘는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갈팡질팡하는 증시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이라면 또 안정적인 종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여러분들에게 오르는 종목만 쏙쏙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와도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뜨는데요.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이 방법도 좀 헷갈린다 하신다면 문자 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네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누르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물론이고요. 또 전문가님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노란톡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즐겁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또 시크릿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식을 즐기고 싶다면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26%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215.22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큰 폭의 하락 보였습니다. 1.64% 하락하면서 물량을 모두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685.3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테마 두 가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방위산업과 스마트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먼저 방위산업,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저희 주토피아에서도 이미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테마이기도 하죠. 오늘 상승했었던 이유 어떤 걸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공략 가능한 후발주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주토피아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는 스마트팜입니다. 지난주 홈스쿨링 강의에서 사료나 식품 이야기해 주실 때 스마트팜 역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상승이 기대되는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테마입니다. 어떤 이슈가 상승을 가져왔는지 또 다음 상승을 기다리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토피아에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 드려야겠죠.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한 번 우승하기에도 어렵다는 실전 투자 대회를 연속 3회나 우승하신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자, 전문가님의 진짜 실력 정말 남다른데요. 오늘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홈스쿨링 강의 때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죠. 카나리아 바이오 금요일에 소개해 주시고 월요일은 휴장이었고 화요일 오늘까지 단 2거래일 만에 18%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 오늘같이 좀 힘든 장에서도 정말 수익률 인증 그리고 수익률 파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15%, 12%, 9%, 11%, 16%, 12% 모두 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익률이거든요. 10% 넘는 18% 가까운 수익률들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고요.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일사료 역시 그 식품과 사료 테마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일사료도 수익률 챙겨가면서 두 종목 합쳐서 34%의 수익률입니다. 지난주 홈스쿨링에서만 세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두 종목이 수익률을 10% 넘게 챙겨간 건데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위의 푸른저축은행이 시크릿 종목 수익률 탑7으로 올라와 있고요. 한일사료가 41%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일사료 역시 상당한 상승세 14% 가져가면서 카나리아 바이오와 함께 합쳐서 3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수익률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시크릿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주은행이 77%로 수익률 갱신되면서 더욱더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림로봇은 460%,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100% 안팎의 수익률들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멋진 수익률도 여러분도 기록하고 싶으시죠?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고 방송도 챙겨보신다면 시크릿 종목과 히든 종목 모두 다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리는 테마가
방산주 그리고 스마트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된 종목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한눈에 보기 쉽게 저희가 정리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간략한 특징도 적혀 있고요. 또 전문가님의 픽 종목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 꼭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기초자료 19강도 보내드립니다. 가치평가 쉽게 하는 법 계속 배워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자료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자료 역시 필요하신 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시죠. 다시 한번 함께 하실 수 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누르셔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소통도 하시고 또 오늘 드리는 시크릿 종목까지 알차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의 유토피아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하루 만에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도 좀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또 오늘도 확실히 도와주시겠죠?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홍주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토피아입니다. 오늘 시장이 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글로벌 증시 중에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또 빠지는 걸까요? 그 이유 주토피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전문가님이 콕 집어서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아직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전략도 짚어보시고 시장 분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카메라 화면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핸드폰에 딱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오늘 1시간 동안 방송도 도와드리지만 장중에 또 시장 전략이나 관심 테마도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이니까요.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수익 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반등이 나타나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었는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중소형주 기대 거셨던 분들은 좀 아쉬우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뭐 지금 중소형주의 기대를 거셨던 분들이 아쉬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장이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 당장 안 나오더라도 결국은 중소형주의 탄력적인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죠. 지금 시기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이렇게 이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인 이유는 한은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은이 이제 다시 한번 또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또 우려감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감이 오늘 시장에 좀 작용이 되면서 오늘 뭐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좀 쭉 빠지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갭 자체가 1%대 갭을 띄웠어요. 1.43%대 갭 띄워서요. 1.55%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지면서 1.64% 마이너스 네. 좀 기록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약 2% 정도 빠진 거죠. 많이 빠졌죠. 네. 뭐 사실은 지금 뭐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한은에 다시 한 번 더 좀 빅스텝이 단행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작용이 됐고요. 금리 인상 이슈는 뭐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헤드라인도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그 헤드라인을 거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많이 안 움직이고 중소형주가 지금 당장 안 움직인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금리 인상은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좀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내년까지 쭉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 네, 과거에는 성장주한테 타격을 줄 수 있었으나 저는 지금 현재 시대에 과연 성장주에 타격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죠? 첫 번째로 네. 성장주 기술주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굳이 부채를 부담스럽게 늘려가면서 사업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성장주 기술주는 이미 성장을 할 만큼 했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는 지금은, 네. 성장주 기술주들 보면요, 여러분 적자가 뭐 다 적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펼쳐놓고 보면은 전부 다 적자였거든요. 위기에 더 취약했잖아요. 네. 금리 인상 나오면은 그냥 버티질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장주 기술주들이요 흑자 전환한 성장주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요즘 최근에 이제 관심 갖고 보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쪽 그리고 특히나 보안 솔루션 쪽 이런 쪽은 과거에는 뭐 적자 아우 뭐 난리 났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웬만한 종목들은 다 지금 흑자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지금 뭐 무리하게 뭐 투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뭐 더 성장을 해 나간다. 네. 지금 시기에 그렇게까지 이 성장주들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 네. 이야기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즉 성장주들이나 기술주들이 과거와 같지 않고 현 시대에는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채나 무리한 부채를 끌어다 쓰면서 투자를 할 이유가 지금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미 지금 많은 정부 지원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금리 인상 이슈로 빠지는 거는 단기적 심리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기본적 기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시장이 좀 이렇게 빠졌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봉봉 효과 방방. 방방 트램플린. 그러니까 트램플린 그 네. 봉봉 우리는 봉봉이라고 했었어요. 그 지역마다 조금 그 명칭이 차이가 네, 있더라고요. 뭐 네. 봉봉 방방 네. 뭐 다 차이가 있긴 한데 네, 네. 비슷한 거죠. 뭐 하나의 명칭으로 보면 트램펄린 네, 효과라고 네, 하는데 이 효과가 이제 이렇게 눌렸을 때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더 많이 튀어 올라간다. 뭐 이런 효과인데 저는 그러한 효과를 트램펄린 효과가 지금 증시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이유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9월, 8월, 9월 동안요. 네. 급락이 많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B2라고 우리가 부르는 규모, B2 규모가 2년 만에 최저치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년 만에 최저치라는 거는요. 2년 동안 그만큼 B2가 많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최저치라는 거는 이전처럼 좀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 그렇죠. 네, 빚을 내서 투자하기엔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네네 맞아요. 네. 그 8월, 9월 달, 9월 달이죠. 9월 달 한 달 동안 지금 차트 보시면 9월 달이 언제냐면은 요 한 칸이에요. 요 한 칸 동안 많이 빠졌죠. 지금 한 칸 동안 빠지는 이 시기에 반대 매매가 지금 코스피에서만 반대 매매가 3,915억 원이 나왔어요. 와. 거의 4천억 돈이에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네요. 이거는 반대 매매 당하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고 제가 그러네요. 또 이렇게 뭐라 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음.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반대 매매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요. 아 이제 다시 상승이 나오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반대 매매 이 정도 나왔으면은 분명히 단기 급등도 나와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뭐 심각하게 시장을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빠지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울해하고 불안감을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보실 게 아니라 저가 매수, 즉 계속 분할 매수 해가야 돼요. 돈이 없어요? 만드세요. 네,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서 네. 계속 짬짬이로 사야 돼요. 네. 원래 지금 공포에도 사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그 교육을 하는 내용 중에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 공포가 생길 때는 항상 희망을 생각하고 네. 희망이 생길 때는 항상 같이 공포를 생각하라. 네. 희망과 공포는 같이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포를 느끼신다 그러면 희망을 생각해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네. 저가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고 돈이 없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밖에 나가서 외식비 줄이고요. 네. 밖에 나가서 뭐 골프 치는 거 줄이고 네. 이것저것 줄이면요. 그런 돈 가지고 조금 사서 저가 매수하면은
그게 나중에 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다독여 주셨거든요. 저희 전문가님이 시장 분석도 정말 철저하게 하시지만 또 이렇게 멘탈 케어까지 해주시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 들어와서 같이 좀 힐링 받아보고 싶다, 앞으로의 조언들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짧게 또 추가 질문을 시장에 대해서 드려볼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상당했었는데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전문가님 믿고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될지 궁금해요. 그 이제 사실은 네. 이 저기 뭐 저를 믿고 뭐 이렇게 아, 그 답이 사실 나와 있는 질문이죠. 네. 네. 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선물 시장의 외인 매도가 좀 심상치는 않다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네. 1조 3천억 원이 나왔거든요. 오. 선물 시장에서요. 네. 거의 최근 들어서 선물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도세라고 볼 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외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을까?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찝찝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네.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정도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은요. 보통 이 정도 매도가 나오려 그러면 만기가 돼야 돼요. 어. 네, 만기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만기 아닌데 이 정도 매도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에 또 악재가 한두 개좀 남아 있지 않을까?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해드린 악재, 결국 뭐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네네네. 뭐 물가, 뭐 금리 이런 것들은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외한 악재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시나리오를 보자면은 뭐 지금 글쎄요, 뭐 러시아나 네. 아니면 영국 쪽이나 뭐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켜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럼 근데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약간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 시장의 반등은 나오겠지만. 반등은 나오지만 네. 지금은 이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좀 빠져요. 네. 좀 빠질 때 그때 계속 나눠 사면 돼요. 아, 나눠서 사시면 네네. 되는데 문제는 한 방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한 방에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방에 빵 사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사고 빠지면 또 조금 사고 빠지면 또 조금 사고 이렇게 계속 조금씩 밀어 넣어야 돼요. 분할 매수. 분할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란 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면서 분할로 접근해라.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글쎄요, 이 외국인의 선물 시장 매도도요. 지금 일부러 이런 좀 액션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고 싶어요. 어. 만약에 이게 또 내일 되면 매수로 바로 또 전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좀 미지수니까 네. 조금 며칠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좀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의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지만 그래도 아주 적극적으로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까지도 곁들여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저희는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내가 혼자서 매매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저희가 드리는 공략주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기다려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후반에 또 드리는 공략주까지 시크릿 종목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